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짚어볼 수 있는 코너 김봉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머리가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두상이 좀 잘생겼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하도 넙대디에서 모자도 잘 선택하기가 어렵고 아마 제가 대학교 시절 그 시절부터 지금 헤어스타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데이터들 어떤 소식 갖고 오셨습니까? 갤럽입니다. 9월 네. 2주 한국 갤럽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갤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9월 2주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입니다. 9일부터 11일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한국갤럽은 자체 조사입니다.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이거 전화 면접 조사라는 얘기고요. 1200 조사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서 볼 포인트. 예,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잘했다는 긍정률이 무려 5%포인트 빠졌습니다. 5%포인트 빠져서 63이었는데 지난주 V자 반등을 했었죠. V자 반등을 해서 최저치인 저점이 56을 이제 극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올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7%포인트가 올라간 거거든요. 56에서 63까지.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기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5%포인트 하락해서 58이 됐습니다. 그와는 달리 부정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률이 34가 됐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28에서 34가 됐으니까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긍정률은 취임 초기 60% 초중반에서 굉장히 강하게 박스권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가 63이면 지난주에는 이게 이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5% 빠진 요 원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인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 갤럽상으로 보면은 그 일주일 사이에 그 하락 폭으로는 제일 크네요. 저 그래프상으로 맞습니다. 보면. 예,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래프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하락이 그동안 이처럼 이렇게 확 빠지는 게 쉽지 않았죠. 64에서 59로 한 번 있었고요. 64에서 59 그게 아마 빠진 데가 사면 있었는데. 고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요게 그렇습니다. 사면 그 얘기가 나왔을 때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경제 엇박자, 당청 간에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정책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피 5천이라는 희망, 비전 이런 것과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쭉 빠졌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뭘로 분석? 주요 원인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하락을 견인했던 부정평가자 중에서 외교가 11%입니다. 외교를 순방 갔을 땐 잘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5% 하락하는데 외교가 올라온 걸 보면 혹시 지금 조지아 구금된 거 이 부분하고 관계가 있나요? 갤럽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으로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명백하게 외교와 관련돼서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이 전체 부정평가자 중에서 22%니까요. 전체 5분 문제에 한 분 정도는 지금 외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3%또 많아져서 8%가 됐는데요. 그 직전 주에 경제 민생이라는 응답이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포인트 빠져서 6%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그 현안 중에 가장 그 나중에 발생한 그러니까 최신 현안이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눈에 가장 크게 띄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거에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 뭡니까 최신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가 되겠죠.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있으면 아기한테 우리 아기 오빠, 언니, 동생, 아빠, 엄마 중에 누가 좋아?
마지막 말을 엄마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네. 엄마를 좋아한다 그러죠. 이게 최신 효과. 오. 마지막 주어진 정보에 반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꼭 물을 때 저는 마지막에 악발을 넣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외교 사태가 지금 가장 크게 터진 게 이번 주 이게 터진 거는 지난 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굉장히 좀 무시무시하게 막 뭐라 할까요? 쇠고랑을 차고 막 이런. 글쎄 말이에요. 딱 봐도 이거 깜짝 놀랐네. 우리는 동맹인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이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외교가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교가 빠졌습니다. 긍정에서. 네. 그러니까 긍정에서도 외교를 언급하기가 지금 직결되는 거네요. 애매하죠. 네. 네. 외교 때문에 긍정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을 좀 바꾸고 있고 번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한 번 더 봐야 되겠지만 여튼 단기적으로 외교에 의한 충격은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민생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굉장히 그 상위에 랭크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여야 협치 통합이 3% 포인트가 많아졌습니다. 이 갤럽이 여기에 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표시한 거는 3% 포인트 정도의 변동. 그 중에서는 이제 상향 변동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바뀐 거. 그거는 지난주에 이제 아마 여야 대표와 대통령 그 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저게 올라간 걸로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여야 협치와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여당 대표 만나서 손잡게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변화와 혁신 요것도 이제 3%포인트 많아졌는데 눈에 띄게 확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외교에서 지금 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민생은 항상 이 정도는 돼 왔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MB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대통령 국정 평가가 여전히 잘하고 있다가 63으로 나왔습니다. 예. 잘못하고 있다가 또 28입니다. 그러면 지금 갤럽하고 너무 형격하게 서로 갭이 벌어져 있네요. 방식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날짜가 다른가요? 혹시라도.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9월 9일 10일 조사에서 이것도 날짜가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월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야간까지 조사했다라는 거 21시 여기 나오죠. 21시, 22시까지 조사를 했다라는 게 좀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또한 보시면은 방식은 되게 비슷해요. 무선 전화 가상번호를 써서 조사를 한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조사는 이제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조사했는데 전국 지표 조사의 소속사입니다. MBC가 의뢰해서 KRI 흔히 KRI라고 하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이 조사를 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응답률이 14.6이니까 응답률이 조금 좋은 건 맞아요. 갤럽이 이제 11% 아까 보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응답률은 살짝 좋아서 원표본 대표성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런 게 좋으면은 이와 같이 충분히 이 조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갤럽이 허술하게 조사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요 내용이 국정평가에서 어디서 뭐 좋아지고 낮아졌는지 요걸 봤을 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한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오늘 긍정 변동이 5% 빠지고 부정이 6%포인트 좋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높아졌다고 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긍정이 13%포인트 빠지고 부정이 18%포인트 올랐어요.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좋아하신다는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정이 13%포인트 올라서 이것도 5.5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PK 쪽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측면인데요. 그럴 것 같네요. 요 데이터만 보면. 그게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11분 더 잡힐 때에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22명 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지금 조금 웅크리고 있다, 좀 움츠려 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평상시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약간 있다는 분들 중에서도 9%포인트 부정 평가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 그리고 격전지인
성향 내지 격전지인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반응했던 이슈가 외교이다. 트럼프 그렇게 따지면 이건 약간 좀 외생 변수. 다시 얘기해서 외풍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외풍과 관련되고 현 정권에서만 새 정부에서만 지금 생긴 일이 아니라 누적 대응에 폭발된 건데.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 누구 핑계를 댈 수는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정황을 본다면 다른 나라 정상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터진 저 조지아주 저 사건에 의해서 이거 불똥이 갑자기 터졌는데 물론 이제 잠복해 있는 그런 위험이었겠죠. 그렇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울경에 거주하시는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철저하게 이거를 고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뭐 질책을 하시는 듯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정당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정당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정당보다는 요거를 더 먼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정부니까. 네네. 요거 한번 이거 참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황당하고 지금 우리가 5% 포인트 빠졌다고 해서 대통령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실 텐데 여기 지금 100일 즈음해서 100일 분야별 정책 평가를 갤럽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고 있다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네. 경제는 43, 못하고 있다보다 잘 못하고 있다보다 잘하고 있다가 더 많은 셈이죠. 부동산은 32인데 이 부동산하고 교육이 정책 분야 부문 중에서는 가장 좀 뭐라 그럴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쉽지 않은 게 부동산하고 교육이죠. 우리나라에서. 역대 하여튼 정부 대부분이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역대 모든 정부에서 좀 두 개가 좀 힘들었고요. 복지는 가장 높은 그 긍정률을 나타내는데 모든 정부에서 또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외교는 상당히 출렁출렁했어요. 네. 좋은 평가를 받은 데도 있고, 받은 대통령도 있고, 네. 나쁜 평가를 받은 데도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복지가 52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외교 47이면 이거 상당히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경제가 43, 노동도 43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인사 34니까 이거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공직자 인사는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정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34는 그다지 나아진 건 아닙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갤럽이 재미있게도 요거를 윤석열 정부 때를 한번 비교를 해라 이렇게 냈네요. 네. 경제가 15입니다. 15. 경제가 한 번도 3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네. 예, 잘하고 있다가 보시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 아까 43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교가 되죠. 네. 또 대북 정책 26. 자, 외교 27. 아까 외교가 47이었죠. 네. 부동산 17입니다. 아까 부동산이 30%대였죠. 32였나요? 34. 네. 34. 뭐 그 정도 3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너무 낮았죠. 복지가 아까 50%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0이었습니다. 이 복지가 사실은 복지는 제도적으로 아주 큰 손을 보기 전에는 그 전 정부에 했던 그런 성과 위에서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낮은 점수가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윤석열 정부 31에서 또 30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공직자 인사 한번 보시죠. 10 나왔습니다. 10.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저 총평으로 한 6가지 분야를 비교한 것 중에 향후에 윤석열 정부랑 비교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죠. 네. 교육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교육이 윤석열 정부가 17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자, 이렇게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자면 32였네 부동산은. 부동산 32, 인사가 34였죠.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단기적으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의한 어떤 뭡니까 외풍에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경제 43, 복지 52, 외교 47. 여기 이제 노동이 있죠. 그 전 정부에서 이제 교육이 있었는데 대북한이 35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당장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은 그 유권자분들, 우리 국민분들이 한 분 한 분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어디에서든지 간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처음 스타트는 잘하고 있다. 이제 100일 동안 3개월. 그렇습니다. 인수위가 없이 바로
뭐 당선되자마자 그날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이제 100일을 왔는데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와 같이 이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100일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경제 문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넘은 적이 없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지금 볼 수가 있다. 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있었네요. 문재인 정부 처음에 초기에 더 높았네요. 예, 기대치가 지금 문재인 정부 54. 끝날 땐 20일.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더 좋았더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북한은 뭐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때는 김정은 저 도보다리 뭐 만나고 뭐 요쯤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2018년 5월이면 이게 지방선거 뭐 직전인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방금 말씀 주신 어떤 여러 가지 한반도 평화 이 드라이브가 대단했죠. 그러면서 운전자론 이게 나왔을 때 83까지 올라갔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28까지 빠졌죠. 대북 정책 왜 그랬느냐? 뭡니까? 북한을 직접 대화하면서 패싱도 됐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그 당국자가 폭파시켰습니다. 남녀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죠. 예, 그런 과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게 아마 그 시기인데요. 20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빠졌는데 그걸 한번 잘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상당히 높은 어떤 긍정률을 보다가 막판에 많이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100일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평가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갤럽 전반적으로 쭉 분야별로 설명 주셨고 지금 이제 100일 지나면서 번지수에 대해서 짚어 주셨습니다. MBC 거랑도 아까 MBC 거는 세부 내용은 안 나왔던 거예요? 결과만 지금 보여준 건가요? 예, MBC는 발표된 내용만 있고요. 지금 아직 세부 자료는 안 나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의뢰한 언론사가 발표한 다음에 그게 이렇게 통계표까지 나오려면 그 24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그 요걸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민주당이 이렇게 40%대 박스권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1이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빠질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 포인트 5.2 내에서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반등의 기미가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40%대로 계속해서 행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쭉 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느낌을 주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상당한 이제 뉴스를 타는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00샘플이니까 3이면 30명일 거 아니에요. 아주 그러면은 적극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보면 5%를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에서 3으로 좀 빠졌는데 3 정도는 이 정도는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조국 혁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한참 좋을 때 10% 중반 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이 빠진 거는 맞습니다. 많이 빠진 게 맞고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 지지도를 두 자릿수로 올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성격이 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는 좀 매운맛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강한 속에서도 그러면서도 한 10% 중반대를 초반이나 중반대를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대한정당으로서 좀 이게 좀 드러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빠지면서 그분들이 지지할 정당으로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는 형태가 돼서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 다시 민주당으로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얻은 지지도는 조금 약하죠. 단단하게 10% 중반대를 계속 얻어야 다음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난 보궐선거에서 담양 군수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에는
그 굉장히 큰 경각심이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에는. 예.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찬찬히 뜯어보면 그 담양 지역에서 그럼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조직세가 강하다거나 이랬다기보다는 네. 그랬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무엇인가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 이게 민주당이 약간 좀 내부에서 좀 엇박자가 있거나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틈타서 올라가는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 어린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지금 4% 3%이 수준에서 더 벗어나야 돼요. 조국혁신당이. 네. 그런데 당분간 지금 새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조국 대표를 뽑긴 했는데 당분간 그 지난주에 있었던 추행 이런 논란에서 그러니까요. 금방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이제 그 리더십의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된 건데 제가 봤을 땐 조국 이제 비대위원장이 네. 자신의 리더십에서 굉장히 큰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간 거죠. 사실 이것을 이겨내면 극복하면 정말 대권 주자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좀 지금 네. 큰 위기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예. 니라 미사님께서 속보로 코스피가 장중 최고가 3,384를 경신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 경제 부문 좀 전에 이제 지지율 쭉 분석해 주셨는데 미국 조지아 이런 부분들의 그 국민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조금은 가시고 있는 것 아닌가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트럼프의 메시지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반응하는 게 지금 그렇게 봤을 땐 트럼프가 사실은 친한국적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남아서 일 좀 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또 오락가락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무슨 갈지자 메시지, 갈지자 행보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따진다면 트럼프의 정책에 과도하게 충성하는 일부가 이렇게 때린 거 아니냐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국 정부에게 이와 같이 센 충격을 주는 사건을 자기가 주도해서 일으켰다라고 보기가 지금 쉽지 않은 건데 아니 어쩌면은 자기는 이제 움찔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여튼간에 저는 국내의 증시라든지 국내의 대통령 긍정률이라든지에 다음 주에는 이게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트럼프가 분명히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를 해라. 또 한국의 근로자들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트럼프가 바꾼 거죠. 입장을 사실은 트럼프가 이거 때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은 한국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입장을 바꿨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V자 반등 다시 5% 빠졌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엄석대가 밑에 조금 힘 약한 그부 불러서 엄마 돈 100원만 내놔봐 뺏었다가 야 여기 딱 보니까 너는 그래도 잘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흘려줄게 뭐 이런 건가요? 너무 갈치자가 되니까 그리고 정말 제 생각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이게 수그리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세 외교는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왜 사인해야 되냐라고 말을 하실 정도로 우리는 일본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미국이 홀대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홀대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다 밝혀졌기 때문에 홀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는 뭡니까?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다음 주에 점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원래 빠질 때 두 번 빠져요. 보통은 그러네 64에서 59, 56으로 두 번 빠졌네요. 두 번 빠져. 오를 때도 두 번 오르고 이제 숨고르기 들어가고 이러는데 제 느낌상은 이번에는 한 번 빠지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60% 초반으로 다시 이게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게 또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MBC 조사이지 않겠습니까? 63 나온
요 조사도 더 자세한 사항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잘하고 있다가 이제 63으로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재미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사마다 다르기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물론 이제 두 조사가 5점 이내의 격차라서 아주 크게 다르다라고 하기엔 어렵죠. 비슷하다라고 보면 MBC 네네. 예. 그러면 60% 초중반에서 아주 심하게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 보시면 잘하고 있디? 띠가 됐네요, 진짜. 이거는 MBC 홈페이지입니다. 네. 여기가 살짝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있기는 있어요, 여기. 네, 네. 예. 아까 저 정당 한번 주셨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망발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그게 예. 그거는 날짜상으로 조사 이후 같아요. 아. 그게 네네. 예. 그게 바로 안 나왔죠. 그리고 네. 조금 하루 이틀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는 그러면 여기 이제 반영이 안 되죠. 국민의힘은 조금 그걸로 또 타격이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근데 뭐 너무 이제 사실은 우격다짐 우기듯이 그렇게 와서 자기들끼리도 별로 타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하도 지금 제가 봐서는 예. 일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한길 강사 네. 미국에서 뭡니까 망명이라고 하나요? 이민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당분간은 이제 좀 희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면 그게 끝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윤호개인하고 선을 완전히 끊었다. 네. 이제 밀어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윤호개인에 의해 완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은 그거 맞습니다. 끊어내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그들은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 이렇게 예. 일종의 옹립을 한 형태가 됐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대립과 어떤 경쟁 이런 게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텐데 예.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장동혁호의 컨벤션 효과는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24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선을 완전히 패배했을 때 22, 3, 4, 21, 23, 22였는데요. 그러면 컨벤션 효과는 지금 24하고 비교하면 아주 크지 않다. 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또 뭐 추가적으로 분석이 있습니까? 아니 추가적인 거는 오늘 갤럽에서 이제 요게 나왔습니다. 네. 요 100일 무렵 직무수행 평가라고 해서 요거를 보여줬는데 이게 58로 보여준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58이다라고 저건 하면 어제 대국민 일종의 이제 대국민을 향한 기자 간담회 이거 반영되지 않은 거네요, 그죠? 날짜상으로 보면 반영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죠. 반영이 됐어요. 어제 오전까지 반영이 됐나 어떻게 부분적으로? 한 6분의 1 정도 반영이 된 건데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58인데 이게 지난주에 이게 63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가장 높았던 김영삼 대통령은 이때는 개혁 정책이 대단했었고 네, 하나의 수청할 쯤이죠. 예, 수청하고 또 문민 정부로서 세상이 바뀔 때였습니다.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78이라고 나오는 요 수치도 사실은 이게 세상이 바뀔 때였어요. 네, 그때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탄핵이라는 거를 맞습니다. 이제 딛고 새로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니까. 헌정사에 처음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나서 있었던 조기 대선 그리고 100일 지났을 때 78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58은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 위기를 뚫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당선이 돼서 62%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똑같은 차트가 63으로 나왔었습니다. 지금 58이니까 이게 매우 더 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저는 맞다. 위기의 리더십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라는 그러한 재난 상황 그거를 이겨내는 리더십이었듯이 이재명 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제가 완전 고꾸라져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화이트 칼라까지도 위기의식이 넘어왔어요. 보통 가장 먼저 느낌이 오는 데가 자영업. 그렇죠. 그 다음이 블루 칼라. 그 다음이 화이트 칼라인데요. 지금은 이 위기의식이 왔습니다. 화이트 칼라까지. 그런 어떤 대재앙 속에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동맹이라고 하면 미국하고는 뭐 호흡이 잘 맞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네.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예요. 그런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게 보면 비교체는 김대중 대통령과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21이니까 너무 낮잖아요. 이거 네. 비교하기에는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러네요. 네, 네. 21과 비교할 수는 없고 윤석열 28 네. 이렇게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네, 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 리더십을 우리는 이재명 현 대통령의 위기 극복의 리더십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위기 극복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두 명의 대통령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단기적인 이슈에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 국민 그것도 야당도 저는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조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에 뭐 손을 잡았으니까 예, 마늘하고 쑥을 뭐 먹고 왔다 뭐 이렇게 네. 했으니까 더 손을 붙잡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숫자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62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63 이번 주 58 마찬가지 비슷한 60% 선에 약간 높은 고선 정도를 지키고 있다라는 대한민국 이 많은 국민분들의 기대와 이 여론 네네. 보시는 요 숫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말 큰 위기 속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 지금 위기 극복의 노력, 엄청난 노력들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또 직접 그런 과정들을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설명하고 또 듣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강원도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직접 국민 속으로 소통하면서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옛날에 금모으기 한 거 DJ 대통령 아까 62 나왔는데 금모으기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그 이상의 사실은 내란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고 지도자들만이 앞에서 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다 지금 매일매일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 위기 극복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세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